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최신반 6조 최규담, 오지은, 그리고 저는 발표를 맡은 최민주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논문은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한 Fine-tuned Language Models are Zero-shot Learners인데 줄여서 플랜으로 쓰더라고요. 재밌는 내용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GPT-3 등 대규모의 언어 모델들이 퓨샷 태스크에서는 좋은 결과를 내더라도 제로샷 태스크에서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퓨샷 태스크는 모델에게 좀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지만 제로샷 태스크는 아예 아무런 예시도 보지 못한 채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사람조차도 좀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불공평할 정도로 어렵다고 할 정도로 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방식에 가까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대규모 언어 모델의 제로샷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플랜을 소개합니다. 풀샷, 원샷, 제로샷의 개념은 이제 저도 약간 het갈려서 준비를 했는데요. 플랜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간단한 백그라운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로샷, 원샷, 퓨샷은 지난주 발표에서도 소개된 프롬프트 러닝입니다. 퓨샷, 원샷, 제로샷은 인퍼런스 타임에서 태스크를 풀 때 모델에게 몇 개의 예시를 허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예시가 여러 개라면 퓨샷, 그러니까 딱 한 개라면 원샷, 그리고 하나도 없는 거라면 제로샷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하나도 예시가 없는 제로샷이 가장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가중치 업데이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벌트 등에서 소개된 바 있는 파인 튜닝이 이와는 대조되는 방식인데요. 많은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한 모델을 다시 태스크 스페시픽한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즉,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지도학습 방식이고 이 가중치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이 파인 튜닝을 한 모델은 좀 태스크 스페시픽한 성능이 좋아지지만 지도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자체의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반면에 프롬프트 러닝 방식으로는 보다 좀 적은 데이터만 사용하면 되고 모델이 좀 더 인간처럼 유동적으로 여러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파인 튜닝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러닝과 파인 튜닝 방식의 장점을 모두 이용하겠다는 것이 본 논문 플랜의 취지인데요. 플랜은 fine-tuned language 넷의 약자이고 이름에서 보시듯이 지도학습 파인튜닝을 사용합니다. 이 플랜의 핵심은 모델에게 지시사항, 즉 인스트럭션을 가르친다는 게 메인 아이디어인데요. 모델이 이 인스트럭션을 따르는 방법 그 자체를 학습한다면 unseen task, 즉 처음 보는 작업을 만나더라도 이 지시사항, 즉 인스트럭션을 따라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따라서 모델에게 네, 맞군요. 이 모델에게 인스트럭션을 따르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이 플랜의 핵심이고 저자들은 이것을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NLP의 태스크들이 기본적으로 자연어로 된 지시사항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했는데요. 예를 들면 감정 분류 태스크는 이 영화의 후기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라는 문장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번역 태스크는 안녕하세요를 중국어로 번역하라 라는 문장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시, 즉 인스트럭션을 넣어서 학습시킨다면 모델이 그 인스트럭션 자체를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스트럭션 튜닝이란 프리트레인한 언어 모델이 자연어로 표현된 인스트럭션을 따라서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파인 튜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시는 그림에서 빨간색 박스 안의 내용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시사항입니다. 모델은 이러한 인스트럭션이 포함된 입력을 받아서 타겟 문장을 생성하도록 파인 튜닝 됩니다. 그런 후 나중에 인퍼런스를 할 때 unseen 태스크에 대해서도 인스트럭션을 보고 알맞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학습을 시행하기 위해 저자들은 태스크를 설명하는 템플릿을 제작했는데요. 우선 이미 존재하는 여러 데이터 세트를 총 12개의 태스크 클러스터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면 IMDb 데이터셋은 감정 클러스터에 들어가고 WMT는 이제 번역 작업이다 보니 번역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식입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수동으로 템플릿을 제작합니다. 이 템플릿은 태스크를 자연어로 설명하는 인스트럭션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자들은 기존의 태스크에 살짝 변주를 주는 템플릿을 최대 3개까지 추가합니다. 이는 다양성을 좀 증진하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감정 태스크의 경우엔 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생성하라 라는 그런 템플릿을 추가하는 식입니다. 모델은 이 데이터셋들의 혼합에 대해 인스트럭션 튜닝이 되는데 데이터셋 속에 각각 example들은 10개 템플릿 중에 하나의 그 의미의 하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 혹은 그림은 이제 데이터셋의 12가지 클러스터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이 인스트럭션 튜닝을 진행할 때 모델에 기대되는 아웃풋은 분류 문제의 경우엔 여러 클래스 중에 하나가 되고 생성 문제의 경우엔 프리텍스트입니다. 그런데 플랜은 원래 디코더 온리 모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성 모델입니다. 그러니 프리텍스트를 생성해야 하는 그 제너레이션 문제를 위해서는 별다른 추가적인 수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류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예를 들어 그렇다에 해당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태스크에 대해 모델이 선택해야 하는 아웃풋 클래스를 옵션 토큰으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튠의 템플릿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추론 문제를 예로 들면 그 문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자연어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분류 태스크이기 때문에 모델이 그렇다, 아니다를 고를 수 있도록 옵션 yes와 no를 이렇게 초록색 박스에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클러스터 단위로 나눈다면 이 모델을 평가할 때 어떤 태스크를 unseen 태스크로 봐야 할까요? 저자들은 이 기준을 좀 다소 빡빡하게 혹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데이터셋이 속한 클러스터 전체가 인스트럭션 튜닝 중에 나타나지 않았어야 그 데이터셋을 완전히 unseen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C개의 클러스터들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총 C개의 인스트럭션 튠을 합니다. 네, 실험을 위한 세팅은 이렇습니다. 모델은 람다 PT가 사용됐는데요. 이제 관련 논문 찾아보시면 left to right, decoder only transformer 모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137 빌리언 파라미터인데 GPT-3가 175 빌리언 개 파라미터였던 걸 생각하면 그에 비해서 모델은 조금 작아졌지만 여전히 크기는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용한 데이터는 각종 웹 문서 모음, 대화 데이터 모음, 위키피디아 등등이고요. 이때 데이터에는 소스 코드가 포함됩니다. 보캡 사이즈는 이제 32K, 한 32,000개고 센텐스 피스 그리고 바이트 페어 인코딩 같이 사용해줬고요. 여기서 전체 토큰의 양은 2.49 트릴리언이고요. 이때 데이터의 10%가량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 이용했습니다.
학습을 할 때는 우선 이 모든 데이터셋을 섞고 각 데이터셋에서 샘플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각 데이터셋들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좀 고르게, 그러니까 밸런싱을 위해서 데이터셋당 학습 문장의 개수는 3만 개로 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을 모든 모델에 대해서 3만 그레디언트 스텝 수행합니다. 네, 결과는 이러한데 학습 후에는 Natural Language Inference, 뭐 Reading Comprehension, Closed Book QA, 뭐 Translation 태스크를 통해서 이 플랜 모델의 제로샷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각 태스크 클러스터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클러스터 그룹들로 모델을 학습하였고 이 클러스터 그룹 내에 있는 데이터셋별 성능의 평균 값으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5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플랜과 다른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의 표는 common sense, sentiment, paraphrase 태스크를 추가해서 태스크의 데이터셋에 대한 모델별 accuracy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플랜이 람다 PT, GPT-3, 글램 모델들의 기존 모델들의 제로샷보다 성능이 우수하지만 그래도 슈퍼바이즈드 모델보다는 성능이 비교적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빌레이션 스터디라고 이제 논문의 뒤에서 이제 추가로 굉장히 긴 설명을 또 덧붙였는데 이 논문은 다양한 파라미터를 조정하면서 가장 최적의 모델 파라미터 값을 찾는 연구도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인스트럭션 튜닝으로 사용되는 클러스터링 태스크 개수를 조정하면서 모델의 성능을 살펴봤는데 이를 통해서 인스트럭션 튜닝에 더 많은 클러스터가 추가될수록 성능이 더욱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NLP에서의 제로샷과 퓨어샷 러닝 모델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모델 크기를 조정해 가면서 이러한 해당 공식이 플랜 모델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해 본 결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8B, 즉 80억 개 파라미터 기준으로 모델의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나면서 이제 파라미터 80억 개 이하 크기의 작은 모델에서는 인스트럭션 튜닝이 오히려 좀 성능을 저하시키는 점 이제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모델들은 여러 개의 클러스터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모델 전체 용량을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새로운 작업을 할 때 좀 더 좋지 않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 인스트럭션 튜닝과 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모델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제로샷을 위한 인스트럭션 튜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로샷을 봤으니 자연스럽게 이 플랜의 퓨샷에 대한 성능은 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제로샷은 인스트럭션 튜닝의 태스크와 평가하는 태스크가 이제 전혀 겹치지 않지요. 하지만 반면 퓨샷은 평가 태스크의 K개의 예시는 같이 학습하도록 인스트럭션 튜닝 K개만큼의 평가 태스크도 연결해서 입력합니다. 이때 튜닝에 사용되는 K개의 예시는 평가 클러스터에서 랜덤을하게 선택하는데요. 이 평가 태스크 데이터가 일부 포함된 만큼 대부분은 제로샷보다 더 향상된 성능을 보이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 연구는 인스트럭션으로 표현된 태스크들을 파인 튜닝하면 언신 태스크, 한 번도 보지 않은 작업에서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프리트레인 파인 튠과
프롬프팅 파라디즘을 결합한 이 인스트럭션 튜닝은 언튠 모델인 제로샷 GPT-3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이는 다시 말하면 다양한 태스크를 이용한 인스트럭션 튜닝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랜은 다양한 태스크에 대한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태스크 스페시픽 트레이닝이 좀 제너럴 랭귀지 모델링을 보완할 수 있음을 아주 훌륭하게 보여줬고요. 다만 이 연구에서 한계가 있다면 앞서 데이터셋을 각 12개 클러스터를 할당할 때 사람이 할당을 하다 보니 좀 인간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좀 짧은 문장들로만 인스트럭션 튜닝을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 플랜 모델은 137빌리언에 해당하는 규모, 즉 GPT-3보다 약간 작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델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한계는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게 재밌는 기술을 잘 발표해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몰입해서 들었는데요. 네. 혹시 태스크랑 템플릿 말씀을 해주실 때, 네, 어, 이걸까요? 아니면 좀 더 앞에 있습니다. 이걸까요? 태스크 앤 템플릿이라고 제목을 네네네, 아,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다양성 증진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이게 좀 이해가 덜 돼가지고 혹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그러면요. 저도 사실은 써놓고 읽었는데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자들이 기존의 태스크에 살짝 변주를 주는 템플릿을 최대 3개까지 추가하는데 이것이 바로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이고, 뭐 예를 들어서 감정 태스크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게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다가 더 이제 추가해서 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생성하라라는 템플릿을 추가하는 식입니다. 그럼 좀 더 인스트럭션 튜닝을 좀 더 풍부하게 한다는 거죠. 네, 뭔가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좀 다양하다는 게 범용적인 용어라서 좀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미지가 딱 떠오르진 않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트레이닝 디테일스에서 네, 그 네, 데이터셋당 3만 개 정도를 네. 네, 학습 문장 개수로 제한했다고 했는데 네. 혹시 3만 개에 대한 이 숫자에 대한 뭐 기준이나 의사결정 방법이 있을까요? 논문에? 그 점은 확인을 못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기 30K가 제가 아는 단위가 맞다면 3만일 텐데 사실은 저는 이거 너무 개수 적은 거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한데요. 아니요, 아니요. 재밌었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다음에 어블레이션 스터디스에서요. 네. 네, 이때 태스크들을 쌓아가면서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음, 튜닝을 네, 네. 하면서. 서머리제이션을 넣고 그 다음에 서머리제이션 한 거 위에 네. 트랜슬레이션을 넣고 이런 식으로 된 그림이 맞을까요? 튜닝 과정에서. 네, 일단 설명은 네, 인스트럭션 튜닝에 더 많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
인스트럭션 튜닝으로 사용되는 클러스터링 태스크 개수를 조정해가면서 이제 모델의 성능을 보는데 이를 통해서 인스트럭션 튜닝에 클러스터가 더 많이 추가될수록 성능이 더 향상된다라고 네, 이렇게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혹시 죄송하지만 질문의 원래 질문이 어떤 거셨죠? 아, 아직 안 네, 들었는데, 저도 이제 잘 답변을 제가 네, 까먹어서요. 네. 그 뒷장에 보면, 이 PPT 뒷장에 네, 제시해 주신 그림을 보면, 이게 네, 물론 예시긴 하지만, 네. 좀 튜닝에 따라서 뭔가 퍼포먼스가 다르게 나왔다라는 걸로 제가 좀 이해를 했는데, 따라 퍼포먼스가 다르다. 조금만 설명 조금만 더 해주시겠어요? 어, 트랜슬레이션 가지고 인스트럭션 튜닝을 한 거는 퍼포먼스를 한 이 정도 올렸다. 제로샷일 때 이 정도, 투샷일 때 이 정도 올렸다. 30을 33만큼. 네. 이게 맞을까요? 혹시 음, 참 끼어들어 죄송한데 그 부분을 제가 작성을 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네, 그 앞에 바로 앞장 보시면은 네, 그쪽에서 이제 넘버 오브 인스트럭션 튜닝 클러스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클러스터를 하나하나 더 쌓아나갈수록 이제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진다는 게 이해하신 게 맞고요. 네네. 네, 네, 그리고 그 뒷장에 있는 뒷장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 여기에 있는 이제 그 성능들은 7개 클러스터를 모두 다 사용했을 때의 성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씩만 사용했을 때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아, 네. 이게 그러면, 어, 앞장에 그림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 클러스터를 쌓는 뭐 클러스터가 뭐 튜닝을 서로 이건 첫 번째는 서머리제이션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는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했고 이렇게 쌓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순서에 대한 언급은 딱히 없었고, 네, 네네. 딱히 없었습니다. 딱히 없었고, 그냥 7개 클러스터를 모두 인스트럭션으로 사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다라고만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좀 많아서 죄송한데 또 오른쪽 그림에서 네네. 그 아까 새로운 작업을 위한 용량이 좀 더 확보되면 인스트럭션 튜닝에 도움이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네네. 네, 여기서 용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근데 이 부분도 뭐라 하죠? 그 알서분들이 좀 잘 이해가, 약간 알서분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라고 언급하고 넘어갔었거든요, 논문에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성능이 뛰는 부분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용량 차이일 것이다. 라고만 하고 정확한 그 성능 차이에 대한 그런 원인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다고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혹시 네. 발표자분들 생각은 어떠실까요? 제가 이야기로는 일단 제가 생각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뭔가 파라미터를 많게 학습을 시킨다는 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을 굉장히 빡빡하게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걸 학습을 시켜주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딱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작은 모델일 때는 그 인스트럭션 튜닝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모델의 그 용량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이제 다른 데이터가 왔을 때 그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성능이 좀 뒤처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진짜 죄송한데요. 그 컨클루전에서 네, 이거는 제가 밖에 이해한 건지 몰라가지고 그 데이터 한계점 첫 번째에서 데이터셋을 각 클러스터로 할당할 때 주관이 들어감이라는 건 뭐 인스트럭션 튜닝을 할 때 NLP 태스크를 자연어로 표현을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걸 사람이 일일이 해준다는 건가요? 주관적으로? 어, 네. 네. 네, 말씀하세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 셋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한 데이터 셋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 주관적으로 이제 그 분류를 했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발표자분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저도 네, 저 클래스를 할당하는 게 인간이 할당했을 거라서 약간 인간이 실수할 수 있었겠거니 저는 그냥 그렇게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은 것 중에 제일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주말 밤 되세요.